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제 교재 판매 안내는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십시오.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를 주시면 이렇게 좀 제대로 상담이 안 되거든요. 문자로 주시면 제가 이제 안내 문자 다시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요거, 아이고 요게 아닌데, 요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그죠? 몇 개의 판례와 유권 해석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봤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거. 허가, 건축 허가, 착공, 그죠? 그 다음에 준공, 사용 승인이죠.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착공까지는 허가의 취소에 대한 규정이 있다. 2년 플러스 1년 규정이 있다. 그렇지만 착공하고 난 다음에 준공까지는 취소의 규정은 없다. 그렇죠? 공무원님한테 전화해도 어디 누구 유튜브들한테 얘기해도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속 시원한 답은 못 주죠. 못 받죠, 여러분. 제 교재는 다 있습니다. 100% 깼습니다. 100% 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큰 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블루오션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착공에서 여기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 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착공에 들어가면, 그죠? 물론 착공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것은 대부분 판례와 유권에서, 그다음에 지리외신에 나와 있어요. 많은 예시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매가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이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사이에서 모르는 분들은 평생 이런 거 못 합니다. 그죠? 큰 돈도 만들 수 없고 맨 아파트나 연립이나 그런 것들, 뭐 법정이상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유치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근데 유치권도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유치권도 잠깐 나중에 손댈 건데, 기존에 많이 손댔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손댈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리고 또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를 통해서 내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전 시간에 바로 얘기했듯이 건축 허가 취소, 건물 철거 명령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입장을 바꿔놔서 한번 창고가 칼이 돼서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설명해드린 것도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 교재. 그래서 세계의 판례와 법제처 법령 해석을 제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대충 써놨어요. 밑에 이제 또 다른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할게요.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의 확정 등 어쩌고저쩌고 완납 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뭐 어쩌고저쩌고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이죠.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죠. 이것은 항상 설명드리지만 A일 때, 내가 이 두 개를 낙찰 받았을 때, 그죠? 그 대구 만납증명서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어떤 증명 서류인지, 그죠? 증명 서류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약간 여러분들 단어 하나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아까 얘기죠.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죠? 서류란 건축할 대지가 아니라, 그죠? 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경매로 토지하고 건물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건물이란 얘기예요, 건물, 그죠?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며 허가권자는 어쩌고저쩌고, 그죠? 건축할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수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토지에 권리가 없어도, 그죠? 토지의 권리가 없어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 그죠? 명의 변경, 그죠? 건축 관리 변경 사실,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요거면 되는 것이지, 그죠? 요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빼고 건물만 낙찰 받았어. 그러면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 처음 듣나요? 처음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시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사안이 있어요. 이런 것은요. 두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였다가 경매로 나온 경우, 그죠? 이것은 당연히 아까 설명드렸지만 당연히 매각되고 완납 서류가 건물의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죠.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받은 경우,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 터파기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HBM 설치돼 있어 이렇게 막 이렇게 지하까지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토지만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토지만. 그러면 이 구조물, 그죠? 이 구조물들까지 이 구조물들을 통해서 내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건 아니란 얘기죠. 왜? 이 토지에 부합되긴 하지만, 그죠? 이것은 내 것이기도 하지만, 그죠?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권은 돼 있다 이거예요.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저 이해를 안 가시면 매각대금 완납 서류가 건물의 권리관계가 병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법정이상권도 인정 안 되고 유치권도 인정 안 되는 거죠. 그죠? 건축허가 등을 받고 내가 이제 해설을 해놨어요.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건축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뒤, 그죠? 건물로서의 외형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토목공사만 이루어진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아직 외형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해당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죠? 매각허가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이므로 당연하죠. 그죠? 나는 이 토지만을 낙찰받은 거지 내가 여기 뭐 박혀져 있는 H빔 뭐 그런 거를 낙찰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는 건물의 권리관계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건물의 권리관계 변경 사실은 건물을 사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경우는 유치권 또는 법정지상권이 해결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법정지상권도 인정이 안 되죠. 그죠? 건물이 아니니까.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죠. 왜? 나는 토지만 낙찰받은 것이지 내가 뭐 HBM 낙찰받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제가 전 강의 설명 안 했으면 아마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습니다. 중요 내가 참고 표시에 10개 해놨어요. 그죠? 이런 것들.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대법원 판례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례 이거 없으신 분들은 캡처하셔요. 그죠? 뭐 여기 이런 거 내용이 뭐냐면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 절차상 확정된 매각가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죠. 이것이 매각되고 완납 서류가 건축 관계자 변경 서류에 해당하냐? 당연히 해당되죠. 그죠? 이 두 개를 다 낙찰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다 낙찰받아야 된다고요. 토지만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막 제 강의가 조금 이제 초보자분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또 듣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 진짜 수준 레벨이 팍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건 1번 이해 가십시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여기 이제 그 위에서 설명한 거니까.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거네요. 그죠? 제가 이제 대부분 판례를 옮겨놓은 건데,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 허가 후, 토목공사만 이루어져 외관상 건축물의 외형이 없는 상태, 토목공사만 이루어질 때는 아까처럼, 그죠? 경매로 낙찰받은 자가 제출한 당의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서 및 매각대금 완납 서류를 어쩌고저쩌고 권리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 아까 설명드린 거죠. 위에서. 그죠? 다 아시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그럼 토지만 경매 시에 유치권, 법정이상권 인정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교재 1100페이지 이상부터 법정이상권, 유치권에 대한 판례를 제가 다 옮겨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 다 대한민국에 있는 법정이상권, 유치권 판례를 다 종합해서 그죠? 겹치는 거 다 빼고
밑도 다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보셔도 법정이상권 유치권 전문가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것은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게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요건데, 이 내용이 좀 길어요. 내용이 좀 기니까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여기에 이제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사용 승인을 얻었어요. 그죠? 아니야, 사용 승인이 아니에요. 사용 승낙을 얻었어요. 매매 조건이 뭐냐면, 매매의 조건이, 이 조건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사용 승인을 받으면,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 사용 승인이 아니죠. 그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뭐, 이렇게 그때, 이제 제 위에 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어쨌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매매 중도금을 넣고 잔금을 안 넣었어요. 그죠? 잔금을 안 넣었어.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어. 당연히 건축허가는 이 조건으로, 매매의 완결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죠. 그죠?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 해제됐죠. 그죠? 처음에. 그죠? 해제됐는데, 그러면 이 건축 중인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건축 허가권, 요런 것들이 다 취소되냐? 그죠? 대법원에서 판단하기.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경매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의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당연히 취소해야 된다. 당연히. 왜? 원인이 불능인데, 결과가 당연히 불능일 것이다. 불능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원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매매를 목적으로 사용 승낙을 해줬고, 건축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죠? 이것은 신의식에 반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도 다른 공사 완료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죠? 그래서, 건물 때려 부숴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세 가지 판례를, 요즘 제가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이죠?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왜?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핵심만 탁탁탁,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이제 20분 이내로 끝낼 겁니다. 20분 이내로 끝낼 거고, 제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거니까,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과 과정도 대충 설명드리는 거고, 다음 시간엔 요거 할게요. 건축허가에서 등기까지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건축허가에서 등기까지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건축법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입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외우기 아니라 건물 한번 접으시면 분들은 다 알아요. 건축허가, 그 다음에 착공, 그 다음에 준공,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뭐? 등기. 이런 식이 된다는 게 딱 한눈에 그려지는데,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옛날에 건물도 안 접보고 뭐 이런 낙찰을 안 받아보고 그럴 때는 요걸 사실은 외웠어요. 근데 외우니까 또 한 서너 달 공부 안 하잖아요. 또 까먹어요. 야, 뭐지 이거? 착공 다음에 그다음에 뭐 건축물 대장이 뭔지야, 등기가 뭔지야, 뭐 아니면 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돼, 아니면 건축물 대장 받아야 돼. 또 어떤 때는 등기 촉탁으로 인해서, 그죠? 등기 촉탁으로 인한 사용 승인도 안 받았는데 등기가 돼 있어. 막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공부할 때 이랬어요. 근데 이 흐름을 제가 건축법하고 비교하면서, 요것은 5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설명이. 건축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시간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중요한 판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야 될 판례 6권 해석을 좀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